여야를 막론한 증세 요구를 두고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했던 박근혜 대통령. 오늘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나는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새누리당은 전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화했습니다. 노지민 PD와 뉴스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나는 한 적이 없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발언이 전해졌는데요. 얼마 후에는 또 그런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뒤집기도 했습니다. 네, 증세 없는 복지. 지난 18대 대선 토론회 이후 박근혜 정부의 표어처럼 여겨져 온 말인데요. 예.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회동을 마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대통령은 한 번도 증세 없는 복지를 자기 입으로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나오고 진위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2번이나 거듭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을 향해서 대선 공약을 뒤집나 이런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요. 1시간여 만에 유승민 대표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없었다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 뒤에는 원유철 정책위 의장 역시 잘못 전달한 것 같다라고 번복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는 증세는 없다라는 의사를 또 확고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세금 부담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이렇게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지 않았다, 유체이탈식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문은 더 커진 건데요. 청와대는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어제 그 증세는 없다는 발언, 여기에 대한 비판도 불붙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을 향해서 이중의 배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서울시 마포구에서 진행된 셀러리맨들과의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한 말인데요. 문 대표가 한 말을 좀 보시겠습니다. 13월에 세금 폭탄은 증세가 아니었던가라고 반문하면서 증세를 해놓고 대통령은 증세를 막아내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대기업들에 해줬던 법인세 특혜는 바로잡지 않으면서 이것이야말로 이중의 배신이 아니냐라고 지적한 겁니다. 예, 그런 가운데 작년도 세금 수입 부족을 보여주는 통계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가 부족했습니까? 네, 자그마치 11조 원이 부족했습니다. 세입 결손은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고요. 예. 우선 올해 발생한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 어느 정도인지 기획재정부의 발표 내용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해 예산은 309조 7천억 원이었는데 세입, 실제로 걷어들인 세금은 298조 7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즉 지난해 나라 살림은 11조가량 적자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입 결손 현상은 3년째 이어지고 있고 규모도 배로 불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2년 2조 8천억 원 적자를 본 데 이어서 2013년에는 적자 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난 8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세입 결손이 8조 6천억 원이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에는 세입 결손분이 처음으로 10조 원대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예산에 뚫린 구멍이 5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예, 이렇게 세입 결손이 커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설명을 일단 내놨군요. 네, 기획재정부는 경기 악화로 인해서 법인세와 관세를 비롯한 특정 부문의 세입이 예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수입이 줄어든 대표적인 세목들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법인세부터 보시면요. 약 43조 9천억 원에서 1조 원 이상, 비율로는 약 3% 줄어들었습니다. 이자 소득세의 경우 3조 원대에서 2조 원대로 12% 이상 줄어들었고요. 관세는 10조 원대에서 8조 원대, 비율로는 약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예, 법인세 수입은 이렇게 줄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세수는 늘었다. 이런 통계도 나왔군요. 네, 앞서 보신 것과 달리 세수가 더 많아진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우선 소득세는 47조 8천억 원이었던 것이 5조 원 이상 늘면서 53조 넘게까지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 11% 이상 많아졌고요. 종합소득세는 5% 정도,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22조 원에서 3조 이상 늘어난 25조 4천억 원, 전년 대비 15.5% 늘었습니다. 정부는 법인세 등이 감소한 이유로 경기 침체를 들었는데 이 전제대로라면 어려운 시기에 유리지갑은 털고 기업 사정만 봐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어쨌든 법인세는 줄어들고 소득세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뚜렷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예,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부실 자원 외교의 대표적인 사례,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였습니다.
정유회사인 나알사를 끼워 샀다가 2조 원대의 손실을 봤었는데요. 소위 상류 부분 사업 인수에도 문제가 있었더군요. 네, 우선 석유 산업의 경우에는 상류 부문 그리고 하류 부문 사업으로 나뉩니다. 예. 원유 탐사에서부터 생산 단계까지가 상류, 그리고 수송에서 판매까지를 담당하는 정유 사업. 그러니까 논란이 됐던 날사가 담당했던 것이 하류 부문 사업입니다. 지난 국감 당시 도마에 올랐던 하류 부문 부실 인수에 이어서 상류 부문 사업을 인수할 때도 거품이 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베스트사 인수 거래가 아직 성사되지 않았던 때에 지식경제부가 보고받은 자료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지식경제부의 의뢰로 지질자원연구원이 작성한 하베스트 상류사업 부문에 대한 검토 의견서입니다. 보시는 대로 생산, 개발 및 탐사 광고의 자산 가치가 과대하게 평가돼 있고 생산 광고 일부는 고갈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량 유지를 위해서는 시설비나 운영비가 폭증하는 일이 우려된다고 써 있습니다. 예, 자산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돼 있다. 어느 정도로 높게 평가된 겁니까? 네, 11억 달러입니다. 한화로는 1조 원 이상 부풀려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유공사와 지질자원연구원의 자산가치 평가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산, 즉 원유 매장량에 관한 항목입니다. 상업적인 회수가 확실한 확인 매장량, 그리고 가능성이 높은 추정 매장량의 경우 석유공사는 23억 3,800만 달러, 지자연은 16억 1,200만 달러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가능 매장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탐사 결과로는 원유가 있을 것으로 나타나긴 하는데 실제로 발견된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말 그대로 잠재적인 매장량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광구 매매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요. 석유공사는 2억 3,5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석유공사가 잠재적 가능성에 투자하기로 한 항목이 또 있습니다. 오일샌드나 CBM, 석탄층 메탄가스라는 건데요. 이 두 가지를 비롯한 탐사 및 잠재 자산입니다. 석유공사가 이 자산의 가치를 2억 500만 달러로 평가한 반면에 지자연 측은 일반적인 석유회사 인수합병에서는 자산 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라면서 가치 평가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석유공사의 인수 가격은 27억 7,800만 달러, 16억 1,200만 달러라는 지자연의 평가보다 11억 달러 이상, 한화로는 1조 원 이상이 과대평가된 셈입니다. 예, 이런 과대평가됐다는 사실이 계약이 네. 끝나기 전에 확인이 된 겁니까? 네, 의견서가 지경부에 제출된 시점이 2009년 12월이니까요. 예. 네, 석유공사와 하베스트 간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지 2달 뒤입니다. 예. 네, 하지만 거래가 완전히 성사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2009년 12월 한 달간의 하베스트사 인수거래 성사 과정입니다. 석유공사는 9일 지식경제부에 하베스트 인수건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지경부는 바로 다음 날 지질자원연구원 측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고요. 그리고 16일 지자연은 석유공사의 자산가치, 그러니까 인수가격이 과대평가됐다는 의견서를 지경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지경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약 일주일 뒤에 캐나다 정부의 승인이 떨어지면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거래는 아무런 문제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예, 이런 문제를 관가한 데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소지가 지금 있는 겁니까? 네, 오늘 문제를 제기한 최민희 의원은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의 직무유기를 지적했습니다. 해외자원개발업법상 과거 지경부에 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기관의 조사를 의뢰하거나 또 사업계획 보완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최경환 당시 지경부 장관이 저버렸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보시는 대로 의무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최경환 당시 장관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최경환 당시 지경부 장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고손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뉴스 리뷰 노주민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